자, 센 봅시다. 저번 시간에 154페이지인가요? 활용 문제 다 풀어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몇 페이지부터였지? 147페이지부터죠. 1035번부터. 답 좀 같이 부르고 시작할게요. 답을. 빠른 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035번. 프리노트에 1035번. 1035번. 네, 1035번부터 다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1번, 35번에 1번. 36번에 1 또는 2. 37번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0 안 쓰면 틀려요. 등 없으면 방정식 아닙니다. 1038번에 5번. 39번에 4 더하기 루트 10. 40번에 5. 41번에 4번. 42번에 3번. 43번에 11명. 44번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45번에 3번. 46번에 3번. 47번에 182. 48번에 57. 49번에 3번. 50번에 63. 51번에 12. 52번에 6. 53번에 3번. 54번에 33. 55번에 4번. 56번에 5월 18일. 57번에 3번. 58번에 12. 59번에 3번. 59번에 3번. 60번에 2초. 61번에 15m 2초. 죄송합니다. 15m 3초. 죄송합니다. 62번에 6초. 63번에 12cm. 64번에 3번. 65번에 1번. 66번에 12cm. 66번에. 67번에 2번. 68번에 7cm. 69번에 마이너스 8 더하기 8루트 2. 70번에 25제곱센티미터. 71번에 3번. 72번에 2cm. 73번에 2번. 74번에 4번. 75번에 3. 76번에 6 더하기 6루트 2 파이 미터입니다. 전체의 파이. 77번에 3번. 78번에 6초. 79번에 18제곱센티미터. 80번에 10cm. 81번에 3cm. 82번에 2번, 3번. 83번에 2m. 84번에 3번. 85번에 2번. 86번에 2m.
87번에 10m. 숙제가 뭐 적지는 않았는데 선행에서 숙제가 나간 게 없었기 때문에 다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 핸드폰을 여기다가. 보니까 오늘 이번에도 못난이들이네. 다 외운 사람이 거의 없네. 어렵고 힘들수록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피할 게 아니라. 패대기 치고 안 하다가 나중에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잔소리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잔소리 좀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더라도 아까처럼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개개인별로 그냥 얘기할 겸 좀 그런 식으로 대화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풀어오신 거 기준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그냥 내 번호 부르는 대로 계속 좀 진행할게요. 풀어오신 것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얘들아, 목요일날 그 수학여행 간다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들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교재 체크 매일 할 거야. 밀린 거 채워지는 게 보이면 제가 좀 잔소리를 덜 하고 넘어갈 텐데 방치되어 있거나 오답이 안 고친 게 내 눈에 계속 보이거나 하시면 남기고 주말에도 부른다. 그리고 집에서 숙제하고 있는지 니네 스케줄 관리까지 들어갈 거야. 그 정도로 징그럽게 니들한테 질척대고 싶지 않거든. 풀어줄 때 알아서 잘 해. 알았지? 질문 없니? 57. 어떤 상품 가격을? 판매량, 매출액.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퍼센트라고 하는 거를 쓸 줄 모르거나 아니면은 매출액이 뭔데 그래서 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1057번 같은 경우엔 항상 기억해야 될 거 판매 가격이랑 판매량을 곱하시면 전체 판매 금액이 됩니다. 그 뭐예요? 총 지금 여기서 뭐였죠? 매출액이라고 돼 있죠? 매출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상품의 가격을 원래 가격이 A였다면 A에서 5X%만큼 인상하였다. 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에서부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퍼센트만큼 인상했다, 인하했다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 빼기 2로 뒤에 곱해주시면 돼요. 판매량이 4%만큼 줄었대요. B였던 판매량이 어떻게 됐대요? B라고 한다면 B에서 1 빼기 100분의 4X가 되었답니다. 근데 가격 인상 전과
매출액이 같았답니다.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이 서로 같더래요. 자, 잠시나마 만나서 더러웠고 앞으로 만나지 맙시다. 누구? A하고 B를 빼고 생각하시죠. 우리 그냥 100분의 할게요. 100분의 5, 그냥 100분의 할게요. 100분의 5x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4x는 1입니다. 난 이 노란색 줄부터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니네들이 공부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공부할 생각이 없다면 내 눈 앞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하게. 서로 간에 한 명은 공부할 생각도 없는데 왜 공부 안 하냐라고 잔소리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니까 공부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적으십시오. 풀이 보여드릴게요. 1 더하기 100분의 x 빼기 만분의 20x제곱은 1이죠. 정리. 얼마? 1000 곱해볼까? 10x 마이너스 2x제곱은 0. x의 값은 0 아니면 5 나오겠네요. 다음 질문. 56. 일주일 차이가 난대요. 일주일 차이가 자, 처음에, 활용을 같이 봐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끝까지 다 읽고 푸는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줄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같은 해 5월에 태어난 보라와 송이의 생일은 일주일 차이가 난다. 한 명이 X라고 한다면, 다른 한 명은 뭐라고 쓸까? X 플러스 7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 두 사람이 태어난 날의 수의 곱이 198이고, X 곱하기 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값이 뭐고? 198이고, 송이가 보라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할 때, 누가 송이 거야? 얘가 송이 거야. 누가 보라 거야? 얘가 보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송이의 생일을 구하세요. X 더하기 7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네. 자, 해석해줬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활용 문제에서 너네들이 못하는 이유는요, 이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한글은 가독성이 다른 알파벳으로 써있는 영어보다 3배에서 4배가량이 빠르대요. 가독성이라는 게 뭐냐면, 눈이 받아들이는 속도예요. 중요한 건 뭐야? 머리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아니라 눈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4배 빠르대요. 머리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은 열심히 움직이지만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는 머리가 미처 받아들이기 전에 눈이 먼저 앞질러 가버려서 그만큼이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상태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이거 국어 선생님, 국어 강사가 해준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저기 어디냐 인터넷인가 저 티처스인가 어딘가 이런 데서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 국어 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는 이거를 되게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EBS 다큐멘터리인가 뭔가 거기에서도 그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요즘 아이들 극복 방안은 없는가 이런 거에서 1부, 2부, 3부 이런 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 치료 방안, 그래서 달라지는 과정 이걸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했던 말 그리고 내가 10년 전부터 하던 말 그리고 그 강사도 똑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눈이 움직이는 속도와 머리가 받아들이는 괴리감을 줄이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 집에서 공부할 땐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도 얘기했잖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면 머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고. 이게 눈이 쓱 움직이는데
머리가 못 따라가잖아? 그럼 이거 못 읽어요. 막 버벅거려. 막 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속도로 밖에 눈이 못 움직이거든? 그럼 그 눈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머리는 이 정도 받아들이는 속도구나라고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대.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여러분들이 빨리 읽는다고 눈동자를 빠르게 움직여도 문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랑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시간 없는데 만약에 학원 오기 30분 전에 문제를 푼다. 학원 오기 1시간 전에 문제 푼다. 시간 없으니까 뭔가 서둘러서 읽죠. 그럼 그만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눈동자가 허공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는 거야. 머리가 받아들이는 건 똑같아. 조바심을 느끼든 조바심을 느끼지 않든 움직이는 속도, 받아들이는 속도는 똑같대. 그러니까 난 이거 빨리 읽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고 빨리 풀어야지 이딴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고 한 번에 푸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비문학 그 고등학교 니네 그 국어 모의고사 본 적 있니 혹시? 고등학교 거 올라가면 그 고등학교 국어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 뭐 수학 모의고사 이런 것들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거 한번 보시면 헉 소리 나와요. 비포 꽉 채워서 지문 하나에 딸린 문제 3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지문을 분석할 줄 모르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괴리감을 극복 못하면 눈은 움직이는데 한 장짜리 눈 움직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서 그거 다시 봐야 되고 그거 또 봐야 되고 그거 또 봐야 되고 그러면 그 한 장 푸는데 걸리는 시간 막 한 15분 걸리고 근데 50문제 45문제인가 45문제 푸는데 주어진 시간 70분인가 60분밖에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좀 하세요. 여기 활용도 똑같아요. 수학 문제도 똑같아요.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이 빨리 읽히고 천천히 읽히는 게 숫자랑 문자다 보니까 알파벳하고 숫자만 눈에 잘 들어와. 식만 잘 들어와. 그래서 되도 않는 식 갖다가 옮겨 적어 놓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쩔 줄 몰라 하잖아. 그죠? 근데 꼼꼼하게 읽으시면 답 나옵니다. 또 도와드릴 거예요, 오빠. 풀어온 게 없어서 질문이 없나? 45. 뭐라고 돼 있어? 처음부터 읽어봐. 어떤 수와 그 수의 제곱의 합이 72일 때. 이 식 똑같이 나왔니? 왜? 첫 줄만 읽어도 나오잖아. 어떤 수와 그 수의 제곱의 합이 72일 때. 나 첫 줄 읽으면서 식을 쓴 거야, 그지? 다 읽고 나서 식 쓴 거 아니야? 또 질문할 거? 어머, 나 이러고 댕겼어. 부끄러워라.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끝났니? 얘들아, 니네 부모님들한테 사인 받아와. 기말고사 성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인 좀 받아와.
나 너네 성적은 니들이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 니들이 얼마만큼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안 따라오는 거 보니까 난 니들 성적 못 챙겨준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154페이지까지 다 푼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153페이지까지 다 푼 사람 손 들어봐. 152페이지까지는? 151페이지. 세 페이지를 못했네? 아직도 손 안 든 사람은 이거보다 더 안 했다는 뜻이네? 토요일날 숙제를 내줬고, 화요일까지 3일간 시간이 주어졌고, 50문제 숙제를 줬습니다. 오답 고치는 것까지 다 합쳤을 때 최대 해봤자 60문제 정도 숙제를 드렸어요. 근데 오답 고쳐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 50문제도 미처 다 못 풀어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야, 50문제도 못 풀면 니네들이 중학생이냐 초등학생이지? 니네들, 내가 여태까지 지금 고등학생 얘기하고 있는데, 니네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근처도 못 왔어. 한 번 하는데 50문제도 못 푸는 게 무슨 중학생이야, 초등학생이지. 자, 얘들아. 이 얘기 전에도 했는데, 전에는 반 농담, 반 진담이었다면 지금은 한 4분의 3? 아니, 5분의 4 정도가 진담이거든, 얘들아. 숙제에 대하여 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엄마 사인을 받아오던가. 공부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엄마 사인을 받아오던가. 뭐든지 부모님하고 얘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해. 질문도 없으시죠?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못 푸신 거는 남아서 하고 가시고요. 오늘 못한 건 남아서 하고 가시고요. 집에 귀가 시간 기준으로 1시간 내로 인증샷 해서 집에 있는 그 오답, 집에 있다고 하는 SPT 오답 노트 써놓은 게 집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 귀가 시간 기준으로, 이 학원에서 출발하는 시간 기준으로 1시간 내로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 동안에 시킬 게
뒤로 넘겨보세요. 그 페이지를 넘겨서 C단계 뒤에 그 이차함수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몇 페이지니 거기가 그 첫 페이지 내용 거기 몇 페이지야? 160페이지야. 160페이지에 있는 내용 15분 뒤에 물어볼 거야. 당연히 책 덮고 물어볼 거야. 160페이지에 있는 내용 니네들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봐. 그러면 책을 베낄 건지 아니면 니네들만의 언어로 따로 정리할 건지 어떻게 정리할지 니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15분 뒤에 질문을 해볼 테니까.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 잡아줄 테니까. 지금 해, 지금. 니네가 직접 해봐.
자, 되게 막연하죠. 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제가 많이 한 거 아니니까 첫 페이지만 다시 한번 잡고 그거대로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페이지에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던 거였어요. 지금 읽으시고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짚어주는 부분이랑 너네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뭐가 다른지를 생각하셔서 다른 부분이 많을수록 니네는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2차 함수라는 애가 뭔지, 2차 함수. 그럼 무슨 얘기냐면 y는 형태로 정리가 됐을 때 이 fx꼴로 요 모양을 함수라고 해요. fx가 뭐라고요? fx는 함수가 아니에요. fx는 뭐예요? x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f라는 규칙으로 써져 있는 식을 말해요. 그래서 y는 fx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y라고 하는 애가 x라는 문자에 의해서 f라는 규칙으로 써져 있는 식의 값을 받아준다 라는 뜻이 함수입니다.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이 x에 대한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를 가질 때 2차 함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 a는 0이면 안 되죠. 그죠? 2차 함수에서 x의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x값의 범위는 모든 실수로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는 참고 부분은요. 앞으로 할 약속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앞으로 함수라고 하는 거는 2차, 그렇죠. 그래프 위에서 표현돼서 죄송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그래프로 표현이 들어갈 텐데 그 x의 범위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말이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요 모든 식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생각하는 걸 기본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 실수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가는 식을 y는 x제곱부터 그려보신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를 체크하셨어야 되냐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곡선이다 라는 말 대신에 밑에 있는 뭘 찾으셔야 되나요? 포물선이다 라는 말에 캐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포물선은 거기 나와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대칭 도형이며 그 대칭축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 그 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이 내용도, 이 성질 또한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2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이고 대칭축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포물선이라는 것과 대칭 축이라고 하는 애와 마지막 축과 포물선의 교점을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2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다. 원점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이걸 뜯어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꼭지점이 원점, 축이 y축. 그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내용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적으시는 것도 비효율적인 거고,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을 줄 아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살을 붙여간다는 거죠. 기승전결 있듯이. 근데 너네들은 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떤 공부 스타일을 하시냐면 나열식의 공부를 하십니다. 얘는 얘야, 쟤는 쟤야,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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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얘네들끼리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요? 몰라요. 2차 함수는 2차 함수니까,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꼭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필요한 것들 체크해서 개념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시자면 11-4번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인데요. 11-4번에서는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원래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평행 이동이 뭔데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잡고 가는 거예요. 평행 이동이라는 게 뭐라고요?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줄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바뀐다. 한마디로 모양은 이미 ax제곱에서 확정이 된 상태인 거고 이제 평행 이동을 통해서 위치만 바꿔주는 거다라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5번 같은 경우도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던져줘요. 3학년 과정에서는 이거를 던져주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왜 p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p라고 뒤에 반대로 들어갈까에 대한 내용은 공통수학 2에서 1단원 내용에서 그 도형의 이동 파트가 있는데 그때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봐봐. 저기 점 찍어봐. 뭐 x-2라고 하는 거에다가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야, 그럼 얘는 모양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라고 시키는데요. 네,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부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부호 조심하라고요. 11-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뭐예요? 아예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요거는 제가 이걸 이렇게 가볍게 한 이유는 하나예요. 너네들 나랑 2차 함수부터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 2차 함수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시작했어요. 5월 5일 지난 5월 6일 다음 날인가? 에 나랑 처음 수업을 할 때 5월 7일인가 5월 8일 날 수업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 하나만 좀 갖고 가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있는 내용, 가장 오른쪽, 가장 아랫줄에 있는 거 보여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x가 들어가 있던 그 x 자리에 x를 빼고 x-p를 넣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를 빼고 y-q를 넣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원래대로 따지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있다면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 대신에 누구를? x-p를
y가 들어갈 자리에 y-q를 대입하는 이게 맞는 식인데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y는 형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y는 하고 정리를 해주신다면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될 거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땐 뒤에다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약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맞아요. y 자리에 y-q를 넣는 거, x 자리에 x-p를 넣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모양은 A가 결정하고 꼭지점의 위치는 P와 Q가 결정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의 성질을 다시 한 번만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 얘기했었나?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자 중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만든 데카르트 평면 좌표계라고 보통 불러요. 그 데카르트가 실존주의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세기인가 15세기경 사람이래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요. 그 옛날 사람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군대에 끌려가서 장교를 하고 있는데 애가 몸이 비리비리해서 맨날 의무실 같은 데다가 짱박혀갖고 한 달 중에서 한 20 며칠 정도를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바깥 생활은 창문밖에 없고, 그러면 난 과연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저기 밖에서 떠들고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이랑 나랑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건 정말 이게 실제하는 나일까? 아니면은 저쪽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실제하는 사람이고 안에 있는 나는 그냥 정말 그걸 관찰하는 그냥 단지 어떤 무언가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철학적 사고를 엄청 많이 하다가 내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실존주의적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었고,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16세기, 15세기경에 게임기를 할 수도 없고 컴퓨터를 할 수도 없고 핸드폰을 할 수도 없고, 그럼 끽해봐야 책 읽기인데 책 읽기 같은 경우도 15세기, 16세기경에는 종이값이 비쌌습니다. 물론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이가 그렇게까지 쓸모 있는 양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냥 멍 때리기밖에 없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으면 가끔 파리가 날라와갖고 여기 왜 여기 저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네, 아래로 얼마만큼, 왼쪽으로, 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마치 하면 기준을 잡으면 평면에 있는 애들도 위치를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등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저 등을 기준으로 내가 보는 시야에서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거기에 진액이 댕겨 이딴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경우. 그래서 천장에 벌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걸 기준으로 얼마만큼 내려가면 저기 벌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구체화돼서 나온 게 이제 평면좌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라고 퉁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오른쪽, 왼쪽을 담당하는 X축, 위, 아래의 역할을 하는 Y축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라고 하는 건 그럼 어느 방향이 된다고요? 왼쪽, 오른쪽 방향 중에서 플러스가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마이너스가 어느 방향? 왼쪽 방향.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라고 하는 건 뭐라고? 위아래예요. 위아래.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이면 뭐? 윗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면 뭐? 아랫방향. 요렇게 보는 거에서 그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 그럼 대각선 방향은 뭐예요? 를 쪼개보는 거죠.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가고 위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X와 Y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평면좌표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무조건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이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하지 않고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습니다 라고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차함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 같은 경우에 숙제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 또 숙제 생각하니까 빡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들 집에 보내면 또 숙제 안 해올 거잖아. 화가 난다. 송파가 이번 주 수련여행이라고? 또 빠지는 분들 계신가? 없으신가? 하나, 둘, 셋. 뭔 문제야, 이거. 저기, 168페이지까지만 하죠. (168페이지까지만) 해오시죠. 숙제 많이 안 드렸거든요. A단계 물론 채워야겠지만 168페이지까지라고 하더라도 숙제양 그렇게 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없을 거라서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거든요.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활용도 아니고 뭐하고 하니까. 앞부분 좀 채우고 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계획표를 좀 일단 촬영은 여기서 끊고 니네들한테 오늘 여기서 뭐 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 남아야 되시는 분들, 남기로 한 분들,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남아서 뭘 하고 몇 시에 갈 건지 저한테 브리핑 해주세요. 지금 촬영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